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학 능력 시험이 지금 이 시각 전국 1,180개 수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땅도 수험생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오늘은 이 시각 수능을 치르고 있는 학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오전 8시 40분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툴동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공사가 일괄 분양에 나섰지만 입찰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시작을 하루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수험생들. 지금 이 시각 2교시 수학 영역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박 기자도 오늘 새벽부터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능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올해 수능은 지진으로 시험이 한 차례 연기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진의 충격이 계속되면서 시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어져 왔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 사이 지진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아서 시험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진의 여파가 컸던 탓에 상대적으로 날씨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수능과 한파, 지진까지 겹쳐서 올해 수험생들은 삼중고에 시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도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의 열기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고비를 무탈하게 넘길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 시험장을 향하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가 넘었습니다. 수학 과목 시험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올해 수능 난이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전 8시 40분에 수능 시험 시작과 함께 평가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 맞춰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해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수학 과목의 경우 사고력 평가를 중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가형의 만점자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본 수능에서도 수학 과목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지 않겠냐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특히 영어 과목이 올해 수능부터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데다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수학의 반영 비율을 정시에 높게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올해 입시에서도 수험생들의 대입 당락에 수학 과목이 결정적인 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컸던 수험생들이었을 겁니다.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도 더 클 것 같은데 이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수험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 준비에 전념해 왔던 만큼 이 수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겁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과 단체들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K리그의 경우 입장권 할인부터 동반 2인까지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화공연계에서도 할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에선 영화 관람권과 팝콘, 콜라 등을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한다는 뜻인데요. 오늘의 매서운 추위와 중압감을 이겨내고 수험생들의 앞날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뒤로 보이는 저 교문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마음속 느끼는 후련함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능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용산고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가든파이브 툴동은 청계 고가도로 철거 당시 이주할 공구 상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든파이브 툴동의 공실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SH공사가 이를 위해 점포 600호를 일괄 매각하는 계획도 추진해봤지만 입찰자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쇼핑 상가와 업무동 등 5개의 단지로 문을 연 가든파이브. 이 가운데 툴동은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공구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산업용재 상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많은 상인이 이주를 포기하면서 대부분이 공실로 남겨졌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됐는데 항상 이상차라서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길물건사 한 번씩. 복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비어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H공사의 해법은 일괄 분양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토론회를 거쳐 자동차 테마파크인 오토갤러리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이를 유치해 모두 600개 점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와 같은 SH공사의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안일한 운영과 무리한 계획이 빚어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때부터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가 3-4개가 있었는데 특히 오토갤러리만 그 입점을 하려고 추진을 하면서 2년 동안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냈으니까 작아도 30억, 많으면 40~50억 그대로 손해봤다 이런 생각. 한편 SH공사는 입찰은 무산됐지만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공사에서 뭐 어떻게 할지 방법을 이제 찾아봐야죠. 예. 그건 저희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의사 결정 중인 사항이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난 5년간 가든파이브 툴동의 빈점포 관리비로 58억 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도 채 안 돼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늘리는 자치단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구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부터 지급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출산 비용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하고가 부담이 돼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출산 장려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에서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은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출산 양육 지원 금액으로만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조례 개정 후에는 지난해 출생수 기준으로 약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액된 출산 장려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중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 자치구 중에서 용산과 서대문, 마포와 강동구가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벌써 2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많은데 그에 비해 지방자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위한 회의를 출범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책임지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지방분권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헌법의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단 2개로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헌법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국회가 3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이 행정부가 나와요. 정부 행정부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회라는 소리입니다. 8장 지방자치 몇 개의 조항이 있나요? 2개입니다. 달랑 2개 있습니다. 성북구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성북회의가 출범한 겁니다. 성북구청장이 상임 대표를 맡고 성북구의회 의원 전원과 66개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를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성북구 안에서도 각각의 동에서 어떠한 자치권이 발휘되고 또 그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국가 안에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만개하고 그래서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내년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성북회의는 우선 다음 달 성북구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헌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강동구 고덕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일가족 3명이 대피했고 비닐하우스 3동과 농기구 등에 불에 타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동 소방서는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에 의해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저녁 7시 1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자동차 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자동차 용품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간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김장김치는 월동 준비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담아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야외 광장에서 김장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난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와 무채로 만든 양념소를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병원회, 경제실천민주연합 같은 의학단체와 시민단체 10여 개가 참여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월동 준비의 의미인 김치를 넘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희망이라는 인생의 월동 준비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김장 나눔은 지난해 연탄 봉사 활동에 이어 협의회에서 약속한 2번째 행사입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 다문화 가족과 정치인, 단체 회원과 가족 봉사단이 함께 정성을 모았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담은 1,500kg의 김장김치는 다문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10곳에 배달됐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로 가장 열악한 그 복지시설로 배달돼가지고 거기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보건의료 상생협의회는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선사 주거지가 있습니다. 큰 규모만큼 지금까지도 상당한 양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거친 표면 위로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돌. 신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수렵 활동에 사용한 흑요 석재입니다. 화산 안반지대에서 볼 수 있는 돌이지만 올해 초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발견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화산지대가 없는 암사동 특성을 고려할 때 원시인들이 다른 지역과 교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출토된 흑요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발견되지 않는 이제 재료로서 그 화산 활동에서 이제 흔히 보이는 재료입니다. 근데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당시 신석기인들의 그런 어떤 교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 자료로서 흑요 석재와 빗살무늬 토기 등 원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선사시대 문화재들이 전시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문화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는 옥제 장신구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원시인들이 수렵과 채집을 넘어 취미와 예술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 원시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죠. 청춘 노래자랑 연말 결선이 지난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노래 실력과 끼를 겸비한 청춘 가수의 왕중왕을 가리는 불꽃 튀는 경연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년간 청춘 노래자랑을 통해 지역 최고 가수의 이름을 올린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 앞서 한자리에 섰습니다. 20명 중 최고의 가수를 뽑는 자리, 지역의 명예를 걸고 참가한 만큼 참가자뿐만 아니라 응원단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대상. 단체장들도 참석해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주민들을 격려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명예를 이미 다 살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실력만 발휘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본선 대결. 이미 지역 대회 우승으로 검증된 출연자들의 실력에 가수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지금 연말 결선이라 그런지 출연자 한 분 한 분 실력이 참 저희들이 유태함을 느낄 정도로 정말 노래들을 잘하십니다. 초청 가수들의 공연은 객석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노래자랑은 어느새 경연을 넘어 참가자와 관객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 현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랑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도 오고 어머니 아버지도 오시고 정말 전 청춘 노래자랑 정말 청춘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축제 같은 그런 하루였어요.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 가수왕을 가린 청춘 노래자랑의 경연 실황은 다음 달 2일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죠.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보다 상대적으로 돌보기 쉬운 반려식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는 진영순 할머니. 적적했던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딴 반려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 물을 주고 잎을 닦고 정성을 쏟아 돌보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또 저는 또 딴 것도 또 보면서 또 이제 아이고 너는 많이 컸다 우리 집에 와서 어쩜 이렇게 잘 크냐 그러고 하니까요. 그렇게 집에 오면 적적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해왔습니다. 외로움이란 정서적 고립 속에서 독거노인들을 지키기 위해 반려식물을 선택한 것. 반려동물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에 사는 경우가 많아 공기 정화에 기능이 좋은 아이비와 고무나무가 반려식물로 선택됐습니다.
뭔가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또 내가 얻어지는 정서적인 지지,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도 뭔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울시는 반려식물과 함께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원예 치료사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해 반려식물을 함께 돌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색싹이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게 보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달라졌던 점은 대화하게 된다는 거. 나도 모르게 얘하고 식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려식물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찾은 어르신들. 이들 중 92%가 반려식물을 키우며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성동구가 마장동 꽃담벽화 마을을 안내하는 도보여행 안내도를 제작했습니다. 마을 안내도는 꽃담벽화 마을이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작됐고 서울시 디자인재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안내도는 벽화에 대한 설명이나 위치 안내, 복잡한 마을을 설명하는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거주지가 방문객들로 인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의범절 등도 담았습니다. 한편 마장동 꽃담 벽화 마을 프로젝트는 마장동 30통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번에 걸쳐 1,400여 명의 봉사자가 벽화를 그렸고 현재 150여 개의 벽화가 마을을 채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길었을 수험생들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단기 고액 강조화가 들어서고 포학만 빼고 수능을 보자는 의견도 제기된 걸 보면 어쩌면 수능 연기보다는 어른들이 수험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일주일 어쩌면 수험생들은 함께 출발하기 위해 잠시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